안녕하십니까. 올해가 2017년 10월 17일입니다. 현재 지금 한미 FTA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다시 재협상하자, 지금 뭐 그런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제 개항 이후의 외세의 경제 침투, 좀 시기랑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제 침탈 및 경제적 구국 운동,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경제 부분이 교과서보다, 제가 원래는 앞에 정치 부분은 교과서보다 약간 간략하게 흐름 위주로 하는데 교과서보다 좀 분량을 좀 늘렸습니다. 이유는 경제가 좀 복잡해요. 원래 경제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닌데, 열심히 일한 사람 많이 벌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만큼 쓰고, 이게 경제인데 상당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는 똑똑한 놈들이 지들이 한 일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 경제에 관심 갖지 마. 니들은 그냥 열심히 하든 못하든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해서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복잡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조금 복잡한데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별 활동도 좀 복잡해요. 아마 역대 최고급으로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도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일단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 76년에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년 뒤에 서양과의 최초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에 청나라와 상인인 사람, 물과 육지에서 무역에 관련된 장정,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장정은 조약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이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이 너무 우리가 얼떨결에 맺어서 우리한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선에서 계속 요구해서 7년 뒤에 조일 통상 장정을 맺게 됩니다. 자, 이런 조약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나라 민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요번 것들은 내용 정리가 많아서 오늘 내일에서 1부,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 내용의 중요한 것들은 일단 방공령도 없고, 관세도 없고, 최국대우 조약도 없고, 그냥 일본도 조선도 얼떨결에 맺어서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조선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일본 애들이 지돈 가져와가지고 뭐 바꾸지도 않고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애들이 예천에 못 와야. 바로 뭐 때문이죠? 심리거리자 때문에 못 왔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서양과의 최초의 조약이 있는데 이건 청나라에 알선이 있었죠. 이건 몰라도 돼요. 뭐 일본이랑 러시아 견제한다는데 몰라도 돼요. 이때 관세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관세가 생겼다는 건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최국 대우 조약도 생겼습니다. 최고로 혜택 주는 국가랑 똑같이 대우해주기. 이거는 얘도 해주면 얘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리하죠. 그 다음에 수호천사, 이게 뭐죠? 거중, 조정. 다 배운 거예요, 옛날에.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건 제대로 안 배웠어요. 일단 이모군란 진압해준 대가로 청나라 군대가 간섭해서 이모군란을 진압해주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어줍니다. 여기에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청황제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때 심리거리 제한이 무력화됩니다. 이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서울까지만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천까지도 막 와서 장사해요. 그리고 모든변 탐구할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치외 법권 조항까지 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예천 와서 장사하면 원래 벌 받아야 되는데 벌 안 받아. 뭐 때문에 안 받을 것 같아? 일단 어느 나라가 세? 청과 조선 중에서 청이 세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이따가 모든별 탐구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설명대로 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외법권이 있기 때문에 청나라가 센 데다 치외법권이 있기 때문에 청나라 상인은 청나라 관리들한테 영사한테 공사관에 있는 공사 또는 영사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청나라 영사가 제대로 재판을 할까 안 할까? 청상인한테 유리하게 할까 불리하게 할까? 유리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 심리거리 제한이 완전 무력화됩니다. 요것도 자료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조선에서 먼저 요구해서 조일통상장정을 맺었는데 우리한테 유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공력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우리가 먼저 일본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세도 생겼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거리 제한이 무력화됐죠. 네. 그러면 일본도 이거 무력화시키고 싶지. 그래서 얘도 최혜국 대우 조항을 맺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심리거리 제한이 저절로 무력화되게 되죠. 왜냐하면 얘가 혜택 받는 것만큼 얘도 혜택 받으니까. 이건 우리한테 나중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한테 유리한 건 하나 있었어. 일본 애들이 서양 애들이 외국에서만 개항장에서만 조계에서만 장사할 수 있어. 조기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조계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때 그게 개항장 무역이 무력화된 거예요. 예천까지 와서 막 장사할 수 있게 된 거야. 그걸 일본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청나라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조항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는데 우리는 다 내주는 거야. 유리한 거 두 개 뒀다고 엄청나게 불리한 거를 막 해주고 승인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국가가 멍청하면 국민들이라도 똑똑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뭐 경제에 관여 자체를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잘 알면 충분히 국가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투표를 통해서 또는 시위를 통해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봅시다. 경제적으로 개항 후 이건 70S 경제라 그래요. 70S 경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80년대 경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경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70년대는 아직 조일통상장정, 조청산민수령무역장정 맺기 전입니다. 개항장 무역을 할 때예요. 아직은. 이때는 청나라와 90% 이상 무역을 했고 일본과 1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주로 일본은 영국산 면직물을 사서 우리나라의 곡물과 바꿔갔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 몰라도 돼요. 세 가지는 영국에 대파는 거. 일본이 사서 우리나라한테 사서 영국에 대파는 거. 그 다음에 중국과는 개항전처럼 계속 무역을 했고요. 이제 근대적 무역이긴 한데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한 무역이 됐고요. 형태는 개항장 무역, 심리거리 제한 때문에 또는 조개지 무역 또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징은 방공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곡물을 일본 애들이 마구 수입했기 때문에 곡물값이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그리고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해왔기 때문에 얘가 품질도 좋고 값도 싸요. 우리나라 면직물 산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 개항장 무역 때문에 얘네들이 심리거리 제한 때문에 예천에 못 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물건을 사서 예천에 파는 중개 상인이 상당히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객주, 여각,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 중개 상인인데 몰라도 돼요. 그러다가 80년대 조청산민수령무역장정 맺은 이후에 청나라가 이 조청산민수령무역장정의 특징은 청상인이 특권을 엄청나게 받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청나라가 점차 증가해서 49%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약 하나하나가 나라 간 무역에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일본은 자국산 면직물을 상품이라 그러죠. 상품을 수출하고 한국은 곡물 수출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중국은 자기네 거 수출만 하고 조선 거 수입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큰 거는 심리거리 제한이 무력화돼서 국내 중개 또는 중개라고도 해요. 상인이 엄청나게 이때 성장했던 상인들이 엄청 타격을 입습니다. 참 이런 중앙에서 이런 사람이 타격을 입으면 보상해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국가가 이런 정책을 내놔서 타격이 있겠다. 고민해 볼 일입니다. 일단 이반 역사부장 딱 참 똑똑해요. 제가 이거 거꾸로 했습니다. 여기 90% 여기 10%라 그랬는데 여기가 10%고 여기가 90%. 그러니까 강화도지역 부속지역에 대해서 일본이랑 급격하게 무역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특권 때문에 청나라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도 수출해, 일본도 수출해, 그래서 국내 수공업 회복 본능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0년대가 되자 청일전쟁, 청나라가 완전 물러날 것 같지만 그러나 청상인은 완전 몰락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청나라도 무역을 해요. 우리나라나. 자, 여기 보면 80년대 우리가 일본에다가 수출만 했었다. 80년도. 그리고 청나라한테는 주로 수입을 많이 했었다. 이거 쌀이겠죠, 쌀. 그러다가 82년쯤 되니까 우리도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지금 88년쯤 되니까 청나라가 점차 증가하죠. 점차 증가하죠. 하지만 청일전쟁 1894년이걸나 이후에도 청나라는 계속 우리나라한테 수출한다. 자, 여기서 무역 적자의 원인은 뭘까? 어느 나라 때문일까? 일본 때문일까? 청나라 때문일까? 청나라 때문이지. 청나라는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 해가. 일본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해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해가. 그러면 누가 더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는 걸까? 일본은 일본이야. 왜냐하면 일본은 수출하면서 수공업 몰락시키지. 곡물 수입해가면서 곡물값 상승시키지. 그러니까 무역 적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알 수 있고요.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으면 경제에 대해서 좀 아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외세의 상권 침탈에 여기서 끊어.